섹스리스라고 하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이하의 성관계를 섹스리스라고 합니다. 섹스리스 문제가 왜 벌어질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섹스리스 문제가 벌어지는 데는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서로 정서적인 유대감이 멀어질 때. 두 번째, 속궁합이 맞지 않을 때. 세 번째, 트라우마로 인한 섹스리스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정서적인 유대감의 멀어짐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멀어짐이 발생합니다. 정서적인 유대감은 소통이 적은 데서 오기도 하고 그 안에서 이해받지 못함에 오기도 하고 서로 많이 다툰 후에 육체적인 관계를 갖자 그러기가 어려워서 또는 거절을 당해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속궁합은 남자가 길게 한다고 해서 좋거나 짧게 하면 좋지 않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로 그것을 시간적인 부분 또는 크기적인 부분 또는 속도의 부분, 디테일한 스킨십의 부분이 서로에게 만족을 줄 때 그것이 속궁합을 맞는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최장 한 18년 섹스리스였던 남편분이 제게 한 말이 있는데요. 아내가 내가 관계를 가져도 만족스러워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관계를 갖지 않게 됐다. 그래서 본인은 그 긴 시간 동안 자위를 통해서만 해소를 해왔는데 아내는 부부관계를 원하는지를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사례는 아내분이 외도를 한 사례였거든요. 그러니까 남편분은 서로 만족하지 못하니 서로 각자 해결을 하는 게 맞다. 또는 여성의 성욕은 크지 않다라고 믿었던 부분에서 가정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트라우마적인 부분은 어떻게 생기냐면 아이를 갖기 위해서 장기간 배란일에만 관계를 가졌을 때 남편분들이 내가 수소가 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섹스리스를 선택하게 되고는 합니다. 이처럼 정서적인 유대감이 멀수록 유체적인 유대감도 멀어지게 하고 육체적인 관계가 멀어질 때 정서적인 유대감도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섹스리스로 인해서 저희 상담소에 오시는 분 중에는 최장 10년 또 길게는 18년간 결혼하고 나서는 관계를 거의 갖지 않은 부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섹스리스는 또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배우자의 외도를 불러일으킵니다. 섹스리스 부부는 외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성적인 욕구가 줄어든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저 사람하고 관계를 갖는 것이 어색해졌다라고들 섹스리스 부부들이 말씀을 하세요. 뭔가 관계를 너무 안 갖다 보니 관계를 갖는 게 어색하게 여겨진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섹스리스가 이어질 때는 더 길게 섹스리스로 갈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고는 합니다. 근데 저희 상담소에 오시는 분들이 외도 불륜으로 인한 상담을 저희 상담소 비율이 한 7-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오셔서 상담을 할 때 제가 80-90%가 섹스리스인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이처럼 섹스리스는 배우자의 외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한쪽이 잠자리를 거부하는데 어떤 심리적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심리적인 이유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상담 사례에서 보면은 한 3번 이상, 또 많게는 5번, 더 많게는 10번 이상 잠자리를 거부당하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잠자리를 하자는 얘기를 하고 싶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내 자존감이 무너지면서 저 사람이 원할 때도 내가 들어주고 싶지 않거나 또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느끼게 되거든요. 여성성, 남성성이 저하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섹스리스로 이어지는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배란일에만 관계를 가졌을 때 내가 사랑 같지가 않고 씨를 주는 소 같다든가 아니면 씨를 받는 씨바지 같다라고 느낀다든가 이런 식으로 느꼈을 때 성관계에 대해서 흥미나 어떤 욕구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사례도 상담 사례에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심리적인 부분이 없다고 할 수 없겠죠. 내가 자신감을 굉장히 잃어버릴 때 그 섹스를 하기가 어려워지고 내가 여성적으로 남성적으로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때 성적인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거나 또는 수동적인 형태로 변하기 때문에 이 심리적인 부분을 떼놓고는 성을 또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다큐에서 아내가 폴댄스를 배웠는데 본인 스스로 굉장히 여성으로서 아름답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고 해요. 그 뒤로는 남편과의 성관계가 훨씬 즐거워졌다라는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처럼 본인 스스로를 어떻게 느끼는가가 성관계를 더 활성화를 시키기 때문에 거절당하고 남성이나 여성으로서의 가치가 폄하됐을 때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욕구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젠 그냥 가족 같아서 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젠 정말 가족 같아서, 그냥 가족 같아서 라는 말은 그 여성에게, 그 남성에게 여성성이나 남성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표현과 같습니다.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이 말 많이 해서 그게 굉장히 우스갯소리로 돌았던 이야기인데, 그 농담은 지금도 계속해서 부부 사이에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보 오늘 어때? 이러면 야 가족끼리 그러면 안 돼. 뭐 이런 농담으로 거절하기도 하고 그냥 농담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여성으로서 느끼지 못한다는 뜻, 남성으로서 느끼지 못하고 동등한 성으로 느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로 살잖아, 이런 농담을 하는 부부도 제가 봤는데요. 이처럼 나에 대한 매력을 점검해 봐야 되는 때일 겁니다. 그때는 못생기고 예쁘고 이런 평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것을 포기하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매력적이고자 노력할 때 상대방도 그걸 느끼기 때문이죠. 부부가 소통합이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점검해 봐야 할 것들이 있다면 대화가 잘 통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상대한테 정말 있는 그대로 막 전달하는 게 아니라 아이 메시지로서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바라는 부분 또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대화하고 있는가, 내가 말할 수 있는가, 그 정도로 우리가 가까운 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요. 그 점검을 통해서 원활한 소통이 섹스의 영역에서도 부부관계의 영역에서도 꺼낼 수 있는가, 이것이 점검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판타지라든지 내가 원하는 성관계를 자세히 얘기할 수 있고 원하는 바를 얘기할 수 있고, 이랬을 때 속궁합은 전체적으로 맞아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부가 함께 노력하면 속궁합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을 속궁합적인 부분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상대가 나에게 편하게 말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셔야 돼요. 내가 정말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을 다 수용해 주겠다는 태도, 또는 저 사람이 말했을 때 면박 주지 않고 인정해 주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줄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인정, 이런 것 안에 있다면 속궁합도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섹스 리스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정서적으로 저 사람에 대해서 친밀함을 느끼는가입니다. 저 사람하고 정서적으로 친밀함을 느끼지 않았을 때 저 사람과 관계 맺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서로 다정하게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의 표현을 폭넓게 할 수 있을 때 섹스 리스 문제도 차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섹스 리스 문제가 잘 해결돼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한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댓글, 많은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